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KB손해보험 대 삼성화재입니다. 오늘 경기는 그냥 용병 매치입니다. KB의 비에나 vs 삼성화재 유스바니 대결입니다. 물론 국내 자원들의 활약은 중요하지만 국내 자원들의 최근 폼은 KB보다는 삼성화재가 더 좋습니다. KB는 최근 홍상혁이 다시 조금씩 폼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지만 점유율이 19%밖에 불과하며 삼성화재는 신장호와 김정호가 유스바니를 돕고 있습니다. 물론 신장호의 활약을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홍상혁 혼자 활약을 하고 있는 KB보다는 분명 삼성화재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아울러 오늘 경기 블로킹과 서브에서 우위를 보이는 팀이 보다 쉽게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유스바니의 서브가 너무 좋아 리시버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블로킹 역시 KB보다는 삼성화재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KB의 리시브가 썩 좋은 상황도 아니고 유스바니의 서브에 한두 번 흔들리다 보면 경기의 흐름을 삼성화재가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KB가 양쪽 윙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최근 중앙을 적극 활용을 하고자 하지만 리시브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속공마저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화재는 최근 유스바니의 점유율을 조금씩 줄이면서 김정호와 신장호에게 분배를 하고 있지만 KB는 여전히 비에나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 KB가 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비에나가 폼이 매우 좋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매 세트 비에나가 항상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보이기는 힘들며 유스바니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삼성화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에나의 활약은 분명 인상적이며 KB가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삼성화재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화재도 범실 관리가 썩 잘 되는 팀이 아니어서 매 세트 타이트한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오바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IBK기업은행 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먼저 IBK는 경기가 거듭할수록 조직력이 잘 맞아가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국내 선수와 폼푼의 호흡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즌 초반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으며 김하경의 출장 시간이 줄어들면서 웬만하면 폼푼 체제로 가는 모습입니다. 아베크롬비는 확실히 국내 무대에 적응을 마친 모습이며 파워는 조금 부족하지만 충분히 제 몫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황민경과 표승주이며 리시브에서는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공격 효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최정민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표승주와 황민경의 공격 효율 여부가 오늘 경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 페페는 연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스민은 공격 효율은 좋지만 박정아와 박은서 그리고 이한비의 기복이 심합니다. 직전 경기 박정아가 간만에 좋은 공격 효율을 보여주었지만 이한비가 너무 부진하였습니다. 페퍼가 다른 팀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격력은 그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블로킹 효율도 좋고 이 정도로 연패를 할 팀은 아닙니다. 다만 리시브 효율이 처참하고 한번 무너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경기력 아울러 클러치 상황에서의 범실 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비슷한 패턴이 예상되며 리시브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며 경기에서 승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 시즌 페퍼가 IBK 상대로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IBK는 폼푼과 국내 선수들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아 고전을 한 경기가 꽤 되며 최근에 IBK는 시즌 초반과는 완전히 다른 경기력입니다. 페퍼는 오히려 시즌 초반보다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며 리시브 효율은 더더욱 추락하고 있고 박정아의 리시브 효율은 0입니다. 오늘 경기도 페퍼는 리시브로 인해서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페퍼가 공격과 블로킹이 좋아 한 세트 정도는 가져오겠지만 경기에서 승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추천픽은 IBK기업은행 승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수원KT 대 서울SK입니다. 먼저 수원KT는 하윤기가 컨디션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허운의 공백을 베스가 풀타임 출전을 감행하며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이고 한의원이 제공권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며 높이에서의 변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성우 등의 세컨 유닛이 기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경기에선 제 몫을 해줬지만 주요 가드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선 베스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하윤기와 한의원이 누피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지만 스코어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합니다. 서울 SK를 상대로도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누피 열세를 극복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베스가 외인 맞대결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니를 상대로 득점 싸움에서 접전을 만들더라도 수비에서의 공백을 채워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은 밀리지 않을 수 있어도 골 및 제어엔 어려움을 겪으며 스코어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수비에 묶여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베스 홀로 득점을 책임져야 할 시간이 많아져 부담이 커집니다. 상대적인 열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서울 SK는 김선영의 부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희를 필두로 오세근과 안영준 등이 번갈아가며 활약해주는 모습으로 주축 선수들의 부진 변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일영이 빠진 이후에 비교적 높은 3점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선영과 안영준 등이 공격 포인트에선 기복을 보여도 수비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희의 골 및 득점 폭격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원 KT를 상대로도 높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희와 오세근이 지난 경기와 같은 활약을 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 하윤기의 존재감은 크지만 강한 빅맨들을 상대할 때도 꾸준한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원희에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혹여 오세근이 하윤기와 문성곤 등에게 막히며 고전하더라도 언제든지 외곽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안영준과 노련한 볼 컨트롤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는 김선영의 존재감은 지난 맞대결들과 같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 SK 입장에선 문성곤과 하윤기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 맞대결에서 접전이나 리드할 가능성이 크고 지난 맞대결들과 다르게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줬던 허일영이 부재 중이라 하더라도 강점인 속공과 골 및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접전 상황이 이어지다가 후반 들어 서울 SK의 노련함이 나타나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울산 현대모비스 대 부산 KCC입니다. 먼저 울산 현대모비스는 자신감이 컸던 지난 경기 패배로 2연패에 빠졌습니다. 알루마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추가 결장할 확률이 있는 가운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산 KCC를 상대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우석과 박무진과 장재석 등의 국내 라인업의 컨디션이 좋은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접전 상황에서 박무빈이 턴오버를 범하거나 급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변수입니다. 상대에게 밀리지 않는 전력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결정적인 상황마다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판단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루마의 작은 부상이 이어진다면 외인 맞대결에서도 리드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대 부산 KCC의 장점인 포워드 라인을 안정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주요 자원인 알루마의 컨디션이 온전치 못하다면 경기 내내 많은 변수를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박무빈이 공격에서 재활약을 해줄 수 있더라도 허웅과 정창영 등의 노련함을 상대로 후반으로 갈수록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외곽 맞대결에선 밀리지 않을 수 있어도 작은 부분이나 높이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며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부산 KCC는 라거나가 조금씩 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교창이 확실하게 볼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며 선수들과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다만 허웅 등이 3점 슛 공격에선 여전히 기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골 및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파생되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거나가 피지컬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송교창과 전성현이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트랜지션을 안정적으로 구사하며 상대의 수비라인을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국내 매치업에서 상대적으로 노련함과 다양한 패턴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강점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여기에 원정 경기에서 오히려 3점 슛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도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허웅이 많은 득점을 지원해주지 못하더라도 상대 국내 라인업을 상대로 지금처럼 외곽 수비만 안정적으로 가져가주기만 하더라도 외인과 최준용을 활용한 골 및 공략과 함께 트랜지션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비교적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며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과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났던 것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산 KCC 입장에선 많은 체력을 소모하지 않고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실점을 최소화하며 리드하는 상황을 만들려 할 것입니다.
외인 맞대결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가운데 외곽에서 3점 슛 공격을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디펜스와 노련함을 바탕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내내 많은 활동량을 유지하기 어려워도 접전 상황마다 강한 집중력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부산 KCC 승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